1926년입니다. 6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26년 6월 10일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장과 함께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그 시기에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요. 치욕과 비운에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서울의 학생, 시민들이 주도해서 대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네, 조선의 마지막 황제고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의 장례날 조선 독립 만세의 이 계기가 됐던 60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허수아비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던 순종. 어린 시절부터 좀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다고요. 네, 순종은 1874년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고종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정비소생 적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만큼 대한제국 황실의 금지 오기업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성립 후 황태자로 책봉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 기도를 당해요. 황실의 통역관이자 고종의 측근이었던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은 겁니다. 커피 마니아였던 고종은 이거 맛이 이상해 해가지고 금방 뱉었지만 순종은 그걸 모르고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는데 순종은 이 일로 해서 어린 나이에 치아 상당수가 빠져서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됐습니다. 네, 아편 커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순종이 그 황제가 되는 과정은 좀 어땠을까요? 네, 순종이 황제가 되는 과정은 대한제국의 불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907년에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단을 파견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일본의 압력으로 강제 퇴위를 당하는데 그 뒤에 순종이 역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밀려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으니 황제가 됐다고 해도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허울뿐인 황제였고 이 국정 그리고 정치는 이제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간 거죠. 네, 황제로 즉위한 해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강행한 조약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8월 1일에는 일본의 압력으로 한국 군대가 해산이 됐고요. 12월엔 이복 동생이던 황태자 영친왕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동양척식 회사의 설립을 허가해서 경제 침탈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법부, 군부 이런 거 다 없애고 사법권까지 빼앗아가고 이렇게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다음에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조선 왕조는 1392년에 건국된 이후 51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국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간 후에 순종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네, 이왕이라는 직위를 갖게 되는데요. 이건 일본 황족의 아래, 일본 귀족의 위, 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 창덕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순종에게 당구나 치시죠. 당구를 권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종은 이것을 마지막 취미로 받아들여서 당구 치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당구를 치다 쓰러진 후에는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순종은 1926년 4월 25일 창덕궁에서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제 순종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순종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운명을 떠났는데요. 네, 그 순종의 장례식 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비록 허수아비고 무력한 황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죽음을 슬퍼했고 독립운동의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발인이 1926년 6월 10일로 정해져요. 독립운동가들이 고종의 장례식을 기회로 3일 만세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대규모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1 운동을 한번 겪었잖아요, 일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만세운동을 또 할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또 대비를 했을 텐데요. 네, 일제도 똑같이 대비를 합니다. 3.1 운동 같은 것이 또 일어날 것이다 해서 육군, 해군을 서울로 집결시키는데 5천 명 이상이 서울에 집결을 합니다. 삼엄한 경계태세를 갖추는데요. 일제의 감시가
기존 독립운동가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60만세 운동이 감시망을 피해서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 날 장례식을 마친 순종의 인산 행렬이 창덕군 돈화문을 출발해서 지금 단성사 앞을 지날 때 황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가 이 안에서 수천 장의 경문이 날아오르면서 조선 독립만세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중앙고등보통학교, 중동학교의 대표자 박용규, 곽대형, 이광호, 이선호 등이 주도해서 사립학교 학생들 2만 4천 명 정도가 동원이 됐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만세 시위에 군중이 합세하면서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 날 목이 터져라 독립을 외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하지만 그 일제의 철저한 봉쇄와 또 탄압이 있었다고요. 네, 시작은 제2의 3.1운동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 했는데 군대까지 동원한 일제에게 저지당합니다. 그래서 이 만세운동은 3.1운동과 다르게 지방으로 확산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200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60만세운동은 꺼져가는 독립운동에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일제에 항거했고요. 학생들의 이 불굴의 정신이 3년 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판이 되면서 국내외 민족운동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치욕의 삶을 살았던 순종 그리고 일제 폭압에도 조선 독립만세를 외친 선열들의 의지와 정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로 해서 고순으로 끝나잖아요. 네. 순종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3년 6월 10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이죠. 네. 세 분 혹시 지금 서울시에 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세봐야 돼요. 뭐 용산구, 마포구. 너무 많아서 저는 세다가 시간 나가겠는데? 20개도 넘어. 그냥 그 정도만. 네. 그 정도. 손가락으로 못 셀 셀 수가 정도입니다. 없어요. 네. 모두 25개가 있습니다. 25개예요. 네, 1943년 6월 10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구제도가 처음 실시된 날입니다. 일제가 폐망을 2년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데요. 해방 후에도 우리가 그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구제도가 이때 처음 시작이 됐다. 근데 처음 시작될 때 그때는 몇 개 구였습니까? 네, 1943년 구제도를 처음 실시했을 때 서울, 그때는 경성부죠. 모두 7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구의 원조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죠.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성동구가 그것입니다. 1년 뒤에 1944년 마포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되었으니까 마포구도 그 원조로 인정을 해줘야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다음에 6월 10일에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그때 일본식 이름이던 경성부를 서울시로 고쳤지만 8개 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 구가 지금 서울 25개 구의 원조가 된 셈이죠. 아니 지금 잘 나가는 강남에는 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강남 쪽에는 아예 없어.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 행정구역 변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처음엔 구가 8개밖에 없었지만 인구가 늘면서 지금 25개까지 늘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은 그땐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네. 해방 후부터 서울 인구가 늘기 시작해요. 지금은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6,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과 인접한 시흥군, 김포, 고양 이런 경기도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면서 서울의 영역이 확대됐고 그런 가운데 한강 남쪽이 더 심했는데요. 특히 한강 남쪽에는 원래 영등포구하고 성동구 2개밖에 없었는데 이 가운데 영등포구의 면적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973년이 영등포구의 전성기예요. 면적이 208제곱킬로미터, 인구 132만 명으로 면적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34.4%, 서울의 3분의 1이 영등포구였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인구로는 서울 전체 인구 585만 명의 22.6%를 차지했습니다. 야, 이때는 영등포구가 엄청 컸네요. 네. 이렇게 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 나눠지게 되잖아요. 어땠을까요? 네, 전성기
1973년부터 분구가 시작됩니다. 자, 1973년에 영등포에서 관악구가 분리된 것을 시작으로 1977년 강서구, 80년 구로구가 분리가 됩니다. 또 관악구에서 동작구, 강서구에서 양천구,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이 6개 구는 모두 영등포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또 원조 8개 구인 하나인 성동구에서 강남구와 광진구가 분구되고 강남구에서 서초구와 강동구,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되고 동대문구에서 성북구와 중랑구, 성북구에서 도봉구, 도봉구에서 강북구와 노원구가 분구되고 서대문구에서 은평구가 분구돼서 꼭 서수남 하청구가 갔습니다. 지금 25개 구가 됐습니다. 약간 그 수다맨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그거였네.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시작이 돼서 종로구, 용산구 그때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네요. 네, 해방 후에 행정구역 이름 가운데 일본식 이름은 우리 이름으로 고쳤는데 구 이름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종로, 용산, 영등포, 동대문, 서대문 구 이름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지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구 아래에 동 이름은 많이 바꿨습니다. 먼저 해방 이전에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써왔던 한성부라는 이름을 뺏기고 경성부라고 고쳐졌고요. 경기도 아래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소 쓸 때 경기도 경성부 이렇게 써야 됐습니다. 1946년 6월 10일에 이걸 고쳐서 서울특별자유시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성부 아래에 있던 행정구역을 일본식으로 무슨 정이라고 됐던 걸 무슨 동 또는 무슨 로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요. 정을 동로로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름을 고치고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명동은요. 일제강점기에 명치정이었습니다. 명자를 살려서 명동 이렇게 고친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던 동네가 혼마치, 본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고쳤습니다. 했구나. 네. 을지로는 일제강점기보다 앞선 이모군란 때 원세계 같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곳인데 여기는 일본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 이름을 따서 을지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멋있네. 아니, 그러니까 멋있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꼭 필요한 일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 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면서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지 역사적 사실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 용산구 원효로가 그런데요. 네. 원효로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 이름을 딴 거잖아요. 네. 원효로에는 효창공원에 원효대사 동상이 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생전에 여길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주가 서울이던 시절에 경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원효대사가 지금 서울 원효로에 올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면 원효대사하고도 관계가 없는 곳에 왜 원효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에 서울의 일본식 지명을 고치면서 우리 역사 속 위인 이름을 사용하자 이래요. 그래서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이런 이름들이 붙게 되는데 원효로 일대가 일제강점기에 원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원자 때문에 네. 우리 위인 가운데 원자가 들어간 사람을 찾은 거죠. 원효대사. 그래서 여기가 원효로가 된 거예요. 일단 원효로가 되니까 1969년에 원효대사 동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원효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 동상 등 모두 15분의 동상이 세워지는데 모두 장소와 인물이 관계가 없습니다. 원효대사를 비롯해서 이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여기에 동상 세우고 지명을 쓰는 거 다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 유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43년 6월 10일은 지금 서울 25개 구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은 서울이 강남구와 강북 사이에 또 각 구별로 경제력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25개 구 모두가 1943년 8개 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어느 구에 살더라도 모두 같은 서울 사람입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원효 말씀하셨는데 네. 왜 산에 가도 원효봉, 의상봉 이런 거 네, 많아요. 맞아요. 거기를 다 왔다 가셨는지. 아, 그 구 이름, 동 이름, 거리 이름 참 재밌네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